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9월 16일 토요일 새벽부터 한국인 유럽파들의 활약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경기에 출전해 결정적인 무승부에 좋은 수비로 기여한 것과 더불어서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조규성 선수가 2023-2024 시즌 덴마크 슈페르리가 4호 골을 터뜨리며 득점왕 경쟁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아쉽게도 부상에서 회복했지만 파리 생제르맹과 니스의 경기 명단에는 들지 못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부재 속에 파리는 올 시즌 충격적인 시즌 첫 번째 패배를 당했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활약과 파리의 패배 이유는 무엇인지 주요 장면을 통해서 분석하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투일란 비보르와의 원정 경기로 2023-2024 시즌 덴마크 슈페르리가 8라운드 경기를 치렀는데요. 조규성 선수의 선제골 활약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2대2로 비기면서 현재 순위 아직은 6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경기 소파스코어 기준 평점을 살펴보면 조규성 선수가 미투일란의 에이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평점 7.4점으로 조규성 선수의 헤더골을 어시스트했던 레프트백 파울리뉴의 7.5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경고를 받으면서 조금 감점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지 이 경고가 아니었다면 팀 내 최고 평점이 유력했던 활약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2대2로 비겼던 비보르 같은 경우도 골키퍼 페데르센이 평점 7.8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결국에는 조규성 선수가 이날 굉장히 위협적인 활약을 펼친 경기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평균 위치 살펴보시면 최전방 공격수로 지금 뛰고 있죠. 4-2-3-1 포메이션의 전방에서 심시르, 차를레스, 브린 힐센 선수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브린 힐센 선수가 새롭게 가세한 공격수죠. 조규성 선수가 지난 7라운드 경기에서 골을 좀 어시스트해 주면서 좀 기세를 올려줬던 바가 있는데 심시르 선수가 왼쪽 사이드라인 위주로 뛰고 조규성 선수와 브린 힐센 선수가 약간 비대칭 투톱에 가깝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규성 선수가 이번 경기는 확실하게 원톱으로서 전방 포스트 플레이를 수행을 했는데요. 이날 경기 조규성 선수의 히트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전방위적인 움직임이 보였어요. 장신이고 힘이 좋은 선수인데 활동력도 좋고 체력도 좋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현대 축구에서 감독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전술 영향력이 큰 9번 포스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전 위험 지역,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의 짙은 활약뿐 아니라 좌우 측면까지도 넓게 움직이는 커트 아웃플레이도 좋고 이선 중앙의 수비 지역까지 커버해주는 정말 엄청난 활동 범위를 보여줬는데요. 90분 동안 한 골을 기록했고 또 5번의 슈팅을 시도할 정도로 활발하게 제한된 기회 속에서도 좋은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한 차례 드리블 돌파 시도도 있었고 빅찬스 미스도 있긴 했지만은 연계 과정에서도 공격수로서 70%의 패스 성공률은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20개 중에 6개만 미스가 났었고 3차례 크로스 패스까지 시도할 정도로 사이드 플레이도 했다. 롱볼 도 2차례 시도할 정도로 경기 영향력이 컸고요. 공중볼 경합 5번 중에 3번 승리할 정도로 높이와 힘이 좋은 이 덴마크 무대에서 확실히 자신의 피지컬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조규성 선수고요. 지상 경합은 6번 중에 2번 승리를 했습니다. 3차례 파울을 가할 정도로 전방 수비도 열심히 해줬고요. 태클도 2차례 성공할 정도로 배후에 내려와서 수비 커버까지도 잘해줬습니다. 이날 경기 주요 장면 살펴보면 조규성 선수를 중심으로 많은 장면들이 이루어졌어요. 전반 23분에 오른쪽에서 이어져 온 배후로 들어왔던 이 스루 패스를 받아서 조규성 선수가 이제 수비 2명 앞에서 한 명을 여유있게 제쳐낸 이후 오른발 슈팅을 연결한 것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는데 사실 이 장면은 슈팅으로 기록은 안 됐습니다. 스루 패스를 받는 순간에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것이 포착이 됐기 때문인데 그래도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아웃 투 인 플레이 과정에서 수비를 완전히 따돌렸던 이 영리한 움직임, 오프 더 볼 움직임부터 제끼고 슈팅하는 과정까지 조규성 선수의 기술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또 하나 아쉬웠던 장면 한 번이 있었는데요. 전반 31분에는 문전 경합 상황에서 조규성 선수가 빠르고 민첩하게 수비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공을 먼저 확보했는데 등진 상태에서 상대 수비가 명확하게 밀어 넘어뜨렸거든요. 이 장면은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어야 하는데 주심이 그대로 이제 플레이 진행을 좀 시키면서 조규성 선수가 항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전반전이 0대0으로 끝난 가운데 후반전이었죠. 52분에 파울리뉴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공격에 가담해 올린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 오른쪽 바깥쪽에 있던 조규성 선수가 안쪽으로 달려들어오면서 강력한 헤더 슈팅을 연결했고 이게 바운드가 되면서도 워낙 강력한 슈팅이다 보니까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조규성 선수의 골을 통해서 미투일란이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아쉽게도 4분 뒤인 56분 비보르의 세르지뉴 선수가 정말 현란한 개인 기술을 통해서 동점골을 넣게 됩니다. 미투일란 수비 2명을 유려한 드리블 돌파로 미투일란 수비 2명 사이로 빠져나온 이후에 골키퍼와 근거리에서 빠른 타이밍에 오른발 아웃프런트 킥을 연결하면서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76분에
미트윌란이 다시 앞서가는 골을 넣게 되는데 여기서도 조규성 선수의 활약이 있었어요. 후방에서 넘어온 롱볼을 조규성 선수가 경합 끝에 헤더로 떨궈줬고 이게 수비를 거쳐서 프란클리누에게 배달이 됐고 프란클리누가 골키퍼를 마주한 상태에서 시도한 칩샷이 그대로 이제 득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미트윌란이 2대1로 다시 앞서갔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전방 영향력을 통해서 두 골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쉽게도 83분 세르지뉴의 코너킥을 잘레텔 선수가 헤더로 연결하면서 비보르가 결국엔 동점골을 넣었죠. 2대1 상황에서 경기 막판까지 조규성 선수가 득점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90분에는 미트윌란에 교체 투입된 가브리엘의 크로스 패스를 배후에 있던 조규성 선수가 또 한번 빠르게 침투에 들어오면서 강력한 헤더 슈팅을 연결했지만 하필이면 골키퍼 정면으로 이어지고 말았고요. 후반 추가 시간 1분에는 프란콜리누가 패스한 것 역시 이번에도 조규성 선수가 문전에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쪽과 사이드로 빠졌다가 다시 가운데로 이동하는 이런 움직임, 영리한 오프더블 움직임으로 수비를 떨쳐내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는데 아쉽게도 조규성 선수가 시도한 골키퍼를 넘기려 했던 칩샷이 골대도 조금 빗나가면서 옆그물을 때리고 말았고 결국에는 2대2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미트윌란은 조규성 선수의 부상 이탈 기간에 이른 승점도 있고 또 조규성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올렸을 때도 수비 불안 문제로 인해서 승점을 잃는 상황이 되면서 우승 경쟁에서는 조금 밀려나 있긴 하지만 개인 기록 경쟁에서는 조규성 선수가 득점왕이 충분히 가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벌써 올 시즌 4호 골을 기록을 하면서 득점 공동 4위에 올라 있는데 득점 1위인 선수가 이제 누마 선수, 발리스 선수, 린 선수인데 5골이에요. 즉 조규성 선수가 한 골 차이로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격 포인트 기록을 보더라도 4득점 1도움으로 총 5개, 공격 포인트 공동 5위인데 공동 1위가 6개니까요. 조규성 선수가 지금 활약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득점왕,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를 통해서 시즌 MVP까지 노릴 수 있는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트윌란이 아쉽게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본선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리그 일정에 집중하고 있고 또 덴마크 컵 경기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트윌란은 9월 25일 월요일 새벽 1시에 덴마크의 만만치 않은 팀이죠. 오비와 홈 경기를 치르게 되고 이 경기에서 조규성 선수 연속 득점, 연속 공격 포인트 행진에 도전하고요. A매치 기간에 덴마크컵이 개막을 했고 미트윌란이 가볍게 진출을 했는데 3라운드 네스트베드와의 경기는 9월 28일 목요일 새벽 1시에 열립니다. 아마 이 경기는 조규성 선수가 휴식을 취할 것 같고 9월 30일 토요일 밤 10시에 있을 덴마크 최강의 팀이죠. 코펜하겐과의 원정 경기, 이 경기를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서의 활약은 코펜하겐이 챔피언스 리그로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유럽의 빅리그에서 지켜볼 것 같거든요. 이 경기들도 조규성 선수가 어떻게 활약하는지 한준TV에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강인 선수가 경기 명단에서 아예 제외됐던 파리 생제르맹의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 5라운드 경기 파리와 니스의 빅매치에서는 파리가 안방에서 2대3의 충격패를 당하면서 니스가 2승 3무로 승점 9점을 얻어서 2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됐어요. 니스가 분명히 만만치 않은 또 강팀이고 명문팀인데요. 이번 경기 파리 같은 경우에는 아센시오 선수가 스페인 대표로 유로 2024 예선전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었죠. 한 달 가까이 결장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쉽게 아시안게임에 보내는 게 어려웠는데 일단 하무스도 있고 덴벨레, 무하니도 있으니까 차출로 허용을 했죠. 다만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까지 치르고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니스와의 경기 출전을 좀 기대해봤는데 도르트문트전에 좀 잘 쓰기 위해서 아껴둔 것 같습니다. 음바페, 하무스, 덴벨레가 이날 3톱으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덴벨레가 극도의 부진을 보였죠. 소파스코어 평점 기준 5.9점이 나올 정도였고 그나마 음바페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 멀티골이라는 엄청난 개인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수비적으로 슈크리니아로도 부진했고 다닐루 선수도 미끄러지는 상황 속에 마르키뉴스의 공백이 크게 드러났던 경기였습니다. 우루과이 대표팀 일정을 다녀왔던 우가르테도 조금은 체력적인 시차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 선발로 나오지 않았는데 비티냐, 자이르 에메리, 솔레르로 구성된 3미들의 밀도도 조금 떨어지면서 A매치 쉬기 이후에 현지 시간 금요일 밤에 경기를 치러야 했던 파리가 조금은 타격이 있는 경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에 우가르테와 콜로무아니, 바르콜라를 투입했는데 바르콜라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고요. 무아니 정도만 이번 교체 출전 데뷔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득점 장면을 살펴보면 일단 전반 21분에 음바페가 왼쪽 자기 진영에서 무리하게 돌파를 시도하다가 공을 빼앗겼던 것이 선제골의 빌미가 됐어요. 니스가 라브루드와 모피의 연계 2대1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장면들을 만들었는데 라브루트의 1차 슈팅이 다닐루에게 맞고 흐른 것을 모피가 이어받아서 슈팅한 게 리카 에르난데스를 맞고 굴절되면서 구석으로 흐르는 불운이 따르면서 니스가 앞서
앞서갔습니다. 곧바로 29분에 공격에 가담한 하키미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2선 배후 지역에서 날카로운 오른발 놀소 슈팅을 때리면서 동점골을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후반전 53분 모피 선수의 왼쪽 측면 돌파를 다닐루가 완벽하게 빠뜨린 이후 크로스 패스를 허용했고, 반대편에서 건너온 라보르드의 밀어넣기도 배우 수비 커버가 잘 되지 않으면서 너무나 허무하게 리드골을 내줬습니다. 여기에 68분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하는 모피 선수의 개인 돌파를 또 한 번 파리 수비수들이 전혀 제어하지 못한 가운데 왼발 슈팅이 구석으로 또 꽂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3대1까지 니스가 달아났는데요. 파리는 87분 교체로 들어온 무아니 선수가 문전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두세 명의 수비를 완전히 달고 나서도 크로스 패스를 반대로 잘 연결했고, 이 크로스 패스를 음바페 선수가 기가 막힌 바이시클 킥으로 연결하면서 3대2 만회골을 넣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까지 이어졌던 공세 끝에 결국엔 동점골을 넣지 못한 채 2대3으로 패배하면서 올 시즌 개막 후 첫 번째 공식전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파리가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니스전 패배로 큰 타격을 입게 됐고요.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개막전 이후에는 마르세유와의 르클라지크, 빅매치, 라이벌전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가야 하는 상황도 부담일 수 있는데요. 기분 좋게 가기 위해선 이 도르트문트전 승리로 장식하고 떠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20일 수요일 새벽 4시에 파리가 도르트문트와의 홈 경기를 통해 챔피언스리그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부상에서 회복한 이강인 선수 팀 전체 훈련을 모두 소화했거든요. 하지만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니스전의 명단에 빠진 만큼 선발 출전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센시오가 부상 중이고, 또 솔레르 선수도 이번 경기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베라티가 알 아라비 카타르 팀으로 이적을 했잖아요. 미드필드 라인의 창의성이 부족했던 부분들, 게다가 덴벨레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음바페를 조금 지원하고 살리기 위한 이선 창의성이 필요하니까 혹시나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마침내 음바페 선수와 공식 경기에서 합을 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어떤 플레이를 펼치고 또 아시안게임으로 이동하게 될지, 한준TV에서 유럽파들의 최신 소식과 실시간 상황들, 더불어서 아시안게임에서 이강인 선수가 금메달에 도전하는 상황까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올라오는 최신 소식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